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그 건물 명도에서 전세권 설정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번에 대법원 판례에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그 판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1층이라고 하겠습니다. 요 1층에 이제 이렇게 임차인이 들어오는데 요 임차인이 자 A라는 임차인이 들어온다 합시다. 이 A라는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어, 전세로 들어온다고 합시다. 이렇게 전세로 들어와서 요 건물 소유주, 1층 소유주가 B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 전세권 설정을 했다고 합시다. 임차인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전세를 했다는 말은 요 1층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는 주지 않는다는 거죠. 전세라고 하는 뜻이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임차료는 주지는 않고 뭐 여기 관리비만 납부하는 형태로 되겠죠. 당연히 우리 누가 보더라도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권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C라는 이러한 은행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은행에 이 A라는 사람이 다시 돈을 빌렸다고 하죠. 이 전세권 설정을 바탕으로 해서 담보로 해서 1억을 빌렸다고 하겠습니다. 1억을. 물론 여기 전세권 설정은 3억이라고 예를 들어서 할게요. 자, 그런데 사실은 요 A와 B 사이에 이 전세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세권 설정은 해놨는데 요 둘 사이에는 통정 허위로 다시 말해서 월세를 B한테 주면서 임대 보증금 형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A가 월세를 주지 않아 가지고 이 3억이 모두 있죠. 모두 B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주지 않아서 B가 당연히 들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AC라고 하는 요 은행 입장에서는 아니 1억 원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을 담보로 해놨는데 3억을 다 들고 갔으니 선의의 피해자가 되죠. 자,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A와 B 사이에 전세권 그 설정을 한 부분 이거 자체가 통정허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라고 하는 이 C는 몰랐기 때문에 이 3억 원 있죠. 이 3억 월세로 받아가면서 월세를 내지 않아서 A가 이렇게 받아간 부분에 대해서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다라고 해서 이 3억 원에 대해서는 1억 원을 여기에다가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해가 되시는지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조금 법률적인 용어가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용어 또 뒤에서 할까요?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하이필이라고 하는 마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원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 보증금 3억 원, 임대차 기간은 2012년 5월 25일부터 해서 2019년 5월 24일까지. 자, 차임은 월 1,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죠. 자,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여기 차임은 월 1,500만 원,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은 3억 원으로.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일을 좀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를 좀 봅시다. 자, 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해서는 했는데, 자, 문제가 발생했죠. 하이필마트가 2015년 4월 9일 제1심 공동피고 2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뭐 은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점포의 전세권에 관하여 건저당을 설정해 주기로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셨죠? 자, 그러면 전세권 설정을 해줬는데 임대차 계약 있죠? 요거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실제 우리가 말하는 전세권, 차임을 넣고 이런 부분이 가면 전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임차인하고 임대인 사이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음, 설정을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내부 계약을 했고 외부의 은행에는 이런 거는 보여주지 않고 전세권 설정 등기했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1억 원을 빌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필마트는 있죠. 이 점포에 관해서 전세권 하이필마트 전세금 3억 원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직후부터 해서 제1심 공동피고 이에게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해서 채권 최고액 1억 원의 건저당 설정 등기를 또 해줬죠. 또 은행에 예를 들어서 했다 합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쓰는 이제 사실은 이것이 임대차에서 임대보증금이었다 라고 하는 거가 월 차임은 1,500만 원인데 내지 않아서 차임 연체로 이유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는 보니까 대한민국의 국세청에서 이게 들어간 거네요. 은행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실질적으로 국세청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임차인 있죠. 임차인에 대해서 이 전세권 설정을 담보로 해서 건저당 부채권을 압류를 또 했고 압류 등기도 마쳤다는 겁니다. 이 기간이 보면 여기 보십시오.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 해지를 난 거는 8월 2018년 4월 25일이었고 그 국세청이라고는 제3자는 2018년 5월 2일. 그럼 요 뒤에 있었다 하더라도 여기 제3자는 통상적인 우리 전세권 설정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항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여기 있다시피 이 부분은 아까 지금 국세청은 이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목적으로 했음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거죠. 제3자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우리는 이게 임대차 계약 때는 연체 차임 공제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임대인은 이런 식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소유자분들이든 임차인 여러분들이든 간에 이 계약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이 계약이 뭡니까? 이게 완전 짜고 치는 서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사기를 친 것 같지 않습니까? 제3자한테 피해를 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3자에게는 피해가 안 들어가고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이 계약 자체가 무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판례에서 이 사실관계는 다 읽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살펴보세요.
두십시오.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이 용익 물권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담보 물권적인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고,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 요건이 아닌 점에 비춰볼 때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져 있죠.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몇 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전세금의 지급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을 가름할 수도 있다라고는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까지는 보게 되면 임대차 보증금 등급도 있어 보이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효력은 부인할 수는 없는데, 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 요소가 되는 것이 전세권 성립 요소가 됐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으로서 전세금의 지급을 가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서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경우,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임차인이 돈 좀 빌리기 위해서 좀 해주십시오. 임대인분한테 은행에 돈 좀 당기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세권 설정으로 안 하고 그냥 월 차임 얼마고 이렇게 들어가면 돈을 당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불쌍해서 소유자분들이 그냥 이렇게 전세권 설정 등기로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임대인 입장도 잘 여러분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마친 경우 전세금의 지급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름한 것이고,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아니므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유효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임대차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과 그 밖에 채무를 갖다가 담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임대인과 임차인이 위와 같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대차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전세금으로 하는 것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치된 의사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전세권 설정 계약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전세권 설정 계약은 외관상으로는 그 내용이 차임지급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다시 요거는 좀 색깔을 좀 칠할게요. 이 부분요. 존재하지 않고, 이에 따라 전세금에서 연체 차입이 공제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진위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따라서 전세권 설정 계약은 위와 같이 임대차 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통정의 표시에 해당되어서 무효라고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여러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 계약에 따라 형성된 법률 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제3자에 대해서는 그 3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은 경우에만 무효하다고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효가 아닌 유효라는 겁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경우에 임대차 계약에 따른
연체 차임 공제는 전세권 설정 계약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양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임대차 계약과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다 이 말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막 막무가내 가라로 만들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전세권 설정자는 선의의 제3자, 이 전세권을 설정한 거를 담보로 해서 빌려준 곳 있죠. 빌려준 사람한테는 연체 차임 공제를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외에도 있죠. 법률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다시 위 전세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형성된 법률 관계와 서로의 법률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오늘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있죠. 여러분들 보면 사기치는 인간들이 꼭 이런 식으로 합니다. 여기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임차인이 좀 사장님 임대인한테 아이고 저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은행에 돈 좀 당겨야 되니까 요거 전세권으로 전세 자금으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3억 원. 이게 사실은 전세로 하는 게 아니고 임대차 보증금이었는데 전세로 하는 걸로 해주십시오. 제가 1,500만 원씩은 별도로 자임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면으로 계약을 해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세권 설정을 좀 해주시고 그럼 은행에서 돈을 당겨주겠습니까? 하니까 임대인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금을 해결사 멘토 전헌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